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스텔 하거나 한옥을 할 때 요즘에 난리난 법안이 있더라고요. 주거용 위반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특별법 때문에 이 건물이 이번 규제 대상에 어떻게 대상지가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지 아주 쉽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면 다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아주 명확한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딱 3가지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신축 플래너 영달입니다. 1년에 한 건 제대로 된 건물주 프로젝트. 저는 오늘 또 윤여춘 건축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우리 계속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자, 대표님 또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내가 건물주가 되고 싶어, 내가 건물을 짓고 싶어 이러면 뭐 토지를부터 살 때, 검토를 할 때부터 우리 대표님께 모든 것을 얘기하고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토지를 살 때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냥 대충만 생각할 때 그냥 집원만 드리면 건축사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다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소규모 필지랑 대규모 필지가 다르긴 할 텐데요. 네. 구독자분들이 이제 취급하시는 이런 소규모 필지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이제 근생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요즘 트렌드인 호스텔이 들어가게 될 텐데, 약간 그 정도의 큰 방향성만 갖고 계시고 필지 주소를 이제 건축사님을 만나서 상담하시게 되면 큰 방향성들을 잡아주실 겁니다. 아, 그래요? 결국에는 확실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터넷 공부를 하거나 알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결국에는 전문가의 손이 들어가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건물의 규모 자체도 처음에 이렇게 판단은 할 수는 있지만 해당 토지의 상황, 토지의 구조차가 있는지 아니면 도로를 어떤 표식으로 변하고 있는지, 옆 건물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같은 호스텔의 뭐 건폐율, 용적률이 다 정해지더라도 배치 계획이라던가 주차 계획이라던가 이런 것들 모두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독자님들이 접하시는 그 수준에서는 먼저 판단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네, 저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그 저희 수강생 한 분이 서울에 오래된 집을 하나 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부동산 얘기 듣고 이건 호스텔이 돼 하고 계약을 했는데, 우리 건축사님이 딱 나타나서 현장을 딱 보더니 이거는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95%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사기 전부터 원래 건축사님한테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셔도 되고, 거기에는 다행히 또 다른 가능성이 그렇죠. 또 다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괜찮았긴 했지만 초반부터 검토가 들어가면 좋죠. 그렇죠. 이게 그리고 우리 결국에는 1년에 한 건 제대로 된 건물주, 새로 신축도 할 수 있지만 기존의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 대수선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미리 구입하기 전에 조금의 비용은 들어갈지 몰라도 우리 건축사님한테 의뢰해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는 팁을 얻고 구입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앞으로 이런 거 문의 있으면 전화해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얼마예요?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궁금하잖아요. 뭐 10,000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얼마예요? 뭐 궁금할 것 같아서. 일단 필지를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한번 말씀을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안내를 잘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이 영상 보고 왔다고 하면 좀 서비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서울의 핵심지에 물건을 사거나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스텔 하거나 한옥을 할 때 요즘에 난리난 법안이 있더라고요. 주거용 위반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특별법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좀 설명해 좀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이 법안은 쉽게 말해서 그동안 불법 확장이나 무단 용도 변경 때문에 말만 동동 구르던 위반 건축물들을 딱 18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합법적인 건물로 양성화해 주겠다는 법입니다. 진짜 양성화를 해준대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불법 건축물, 불법 딱지가 붙은 것들은 좀 대출도 어렵고 그리고 매매도 잘 안 되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강제 이행금도 납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대표님이 이 건물이 이번 규제 대상에 어떻게 대상지가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케줄은 어떻게 되는지 아주 쉽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면 다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건축사님이 법안에 언제부터 어떤 효력이 발행하는지, 신청 기간이 18개월이라고 했는데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이 법은 2026년 6월 16일에 정식으로 제정 공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 그럼 딱 우리 찍는 영상 기준으로 한 달 됐으니까 17개월 남은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이 법안 부칙을 보면은 네.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짚어드리면 법 시행일은 2026년 12월 17일이고요. 네. 신청 마감일은 18개월 뒤인 2028년 6월 16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딱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2월 17일부터 딱 1년 6개월 동안 넣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18개월 안에 모든 게 다 완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아주 다행히도 신고 접수만 2028년 6월 16일 전에 끝내두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지금 우리 찍는 게 7월이니까 지금부터 준비하면 여유롭게 마감까지 신청하고 양성화 시킬 수 있는 시간적으로는 충분하겠네요. 네, 2028년 6월 16일 전까지만 신청을 하면 되니까 어느 정도 여유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5달을 그냥 보내시기보다는 이 양성화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면이랑 현장조사서가 필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이 딱 시행되자마자 구청에 바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 도면을 확인해보고 건축사와 상담을 시작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면 이 18개월이라는 기차는 한 번 떠나면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내 집에 불법이 있어. 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래된 건물들은 도면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건축사에 가서 다 도면을 하나하나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가장 궁금한 거는 내 건물도 양성화가 되냐는 거거든요. 내가 가진 불법 건축물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주 명확한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음. 딱 3가지만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완공 시점, 두 번째는 주거 비율, 세 번째는 건물의 규모입니다. 잠깐만, 3가지를 또 체크해야 되네요. 네, 첫 번째는 완공 시점입니다. 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물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이전에 완공된 건물이어야 되네요. 네, 그 이후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들은 애초에 신청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럼 주거 비율은 뭐예요? 전체 건물 연면적 중에서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주거용으로 쓰는 건축물만 양성화를 시켜주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전체 상가로 돼 있는 게 불법이 있으면 그건 안 해주고? 네, 완전히 상가로만 쓰이는 외관 건축물은 제외되고 최소한 건물의 절반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주거용 특정 건축물로 분류되어 혜택을 받습니다. 좀 그것도 아쉽긴 한데 해줄 거면 다 해주지 왜 이렇게 나눠서 해주는 거죠? 근데 보통 저는 네. 불법 건축물을 많이 체크도 하고 그런 건물들은 조금 예외를 시켜서 구입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렇게 주거용 건물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 불법이 그렇게 많아요. 예를 들면 불법 확장 같은 거라던가 옛날 다가구 다세대 같은 경우는 방을 쪼개서 원룸식으로 임대를 많이 주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방 쪼개기는 대수선 허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서 임대를 진행을 했어야 되지만 네. 그냥 불법적으로 진행한 그런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다 양성화시키라. 건물 규모의 제한 또한 타이트하게 잡혀 있죠. 네, 서민 주거 안정이 목표다 보니 규모에 제한이 있습니다. 쉽게 정리해드리면 다세대 주택은 세대당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약 25평 이하여야 되고요.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약 50평인데 이거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330제곱미터까지 완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빌라나 조그만 다가구 주택 위주로 구해주겠다고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그럼 요즘 가장 골칫덩어리가 근생 빌라잖아요. 그러니까 공보상으로는 근생인데 거기에 주택으로 개조해서 임차 주고 있는 것들, 그것도 구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이번 법안의 핵심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게 핵심이네요. 네, 2023년 10월 31일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해온 근생 빌라도 이번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안전이나 소방 그리고 주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어요. 이 세부 조항은 저희가 이 편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다룰 예정. 그러면 기간과 규모를 아무리 맞췄어도 법적으로 아예 안 받아주는 지역들도 있나요? 네, 나라에서 공익적인 규제를 강하게 하는 지역들은 무분별한 양성화를 막기 위해 단호하게 제외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게 전국에 모두 다 되는 거죠? 전국에 모두 다 되는 건데 특정 지역들은 제외하고 한다는 거죠. 그럼 그거 어디예요? 대표적으로는 개발 제한 구역, 다시 말해서 그린벨트 지역이고요. 그린벨트, 네.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리고 도로법상의 적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있고요. 근데 도시개발구역은 왜 또 빠져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나 네. 여기는 이제 전체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 지역이라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우리가 주거용 위반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꼭꼭 묶여 있는 내 자산 이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는 하늘이 주신 기회인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양성화를 받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이 법의 시행 기간은 꼭 아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공포의 6개월 뒤부터 시행되어 딱 18개월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와 신청 타이밍을 놓치면 평생 기회가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딱 18개월 동안 제대로 준비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내 재산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2편에서는 양성화 신청 시 내야 하는 현실적인 과태료, 그리고 주차장 설치 면제 특례, 뭐 이런 것들을 좀 낱낱하게 알아보면 어떨까요, 대표님? 좋습니다. 자,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2편 꼭 보셔야 합니다. 자, 2편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